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91회 전산세무 2급 최신기출문제풀이 실무시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정산업은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단기는 제8기고요.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31일이 회계기간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3월 10일자 한국에 500만원의 제품을 매출하고 그렇게 하고 받은 어음을 하늘은행에서 할인하고요. 48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매각거래 요건을 충족함. 3월 10일자에 대변적으로 받아놨던 어음, 받을 어음이죠. 받을 어음 한 장을 빼주시겠고요. 이때 어음을 빼서 지금 만기가 아직 안 된 어음이에요. 즉 약속 기일보다도 전에 가서 할인하는 거니까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어음 할인이라고 하고, 이때 할인료 주는 부분을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20만원만큼. 쉽게 말하자면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거 주고 나머지 부분만 보통예금 480만원이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 10일자 오셔가지고요. 일반 전표 3월 10일자 대변 쪽으로 110번 받을 어음, 거래처는 한국이 되겠어요. 금액은 500. 그렇게 하고 차변 쪽에는 936번. 자, 여기서는 코드 번호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956번으로 가네요. 금액은 20만원. 나머지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할인 문제가 나왔다. 3월 16일 당사는 소망의 제품 6억 원을 잔금일에 인도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대금은 수령 약정일에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받았으며 해당 제품의 공급과 관련해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발급을 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날짜를 보시면 지금 2020년도 오늘 날짜는 3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자, 요 날짜에 3월 16일자에 계약금을 받았고요. 나머지 1년이 지난 뒤에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까지 해가지고 1년 이후에 여러 차례 대금을 나눠서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장기할부 판매라고 하지요. 그랬을 때는 각각 대금을 받은 날짜에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로 오셔가지고 3월 16일자 자, 유형은 11번 되겠습니다. 팔고 세금계산서요. 품목은 제품. 자, 여기다가 제품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제품, 계약금 이런 식으로 쓰셔도 상관없겠죠. 공급가액은 지금 세금이 합쳐진 금액이 1억 6,500이기 때문에 1억 5천을 여기다 쓰셔야 되겠어요. 두 개 합쳐갖고 1억 6,500이 되도록 하시겠고, 거래처는 소망입니다. 소망. 전자입니다. 1번 찍어주시면서 분계는 조금 복잡스럽죠? 3번 가겠습니다. 대변에는 259 선수금 되겠습니다. 차변에는 103번 보통예금 하셔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어요. 저쪽에 지금 회계사 쪽에서는 이 보통예금의 거래처가 은행이 나왔을 때는 은행을 써주시는데, 지금 여기서는 세무사 쪽에서는 은행이 나오질 않았어. 그대로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자, 3번 되겠습니다. 7월 2일자 한국 자동차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할 화물 트럭을 외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았어요. 자, 이것도 메인 매출 전표로 가셔야 되겠죠. 동차량 구입으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있죠. 이러한 채권을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고요. 채권은 매도가능증권, 투자자산 쪽에 있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를 하시면서 거래 내용은 메인 매출 전표에다 일괄 처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일단 7월 2일자에 오셔가지고 이 부분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유형은 51번 되겠죠. 51번. 그렇게 해놓고서 밑에 하단 쪽에 분계를 먼저 보시면은 차를 구입했으니까요. 여기가 차량 운반구가 되겠습니다. 차량 운반구.
금액은 3천만 원짜리 차를 샀고요. 자, 이때 세금 줬으니까 부대금, 부가세 대급금 해갖고 300만 원 발생했겠죠. 자,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매입 채권이 보이는데 이 채권이 지금 보시다시피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를 하라 그랬어요. 매도 가능 증권. 금액을 얼마를 쓰시느냐? 지금 액면 금액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100만 원 나갔어요. 그렇지만은 이 공정가치만큼만 쓰셔야지 넘겨서 쓰실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20만 원은 결국 차량 운반구 속에다가 합쳐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지금 대금 결제를 뭘로 했느냐 봤더니 보통 예금으로 결제를 했다. 하고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보통 예금으로 처리하시는데 이때 차값은 외상으로 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차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던 채권을 구입한 부분에 대한 것만 100만 원만 자, 보통 예금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미지급금. 자, 이렇게 세금까지 합쳐진 금액은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셔서 날짜는 7월달입니다. 7월달 2일자에 자, 유형은 51번 되겠죠. 품목은 차입니다. 화물 트럭. 자, 공급가액 부분에는 3천 쓰셔야 되겠고요. 자, 코드 부분에는 거래처명 현대 자동차. 아우 틀렸어요. 오타 났어요. 한대 다시 쓰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가 아니고 한대래요. 자, 전자입니다. 전자 체크를 해주시겠고 지금 이 과정에서 분계는 복잡스러워서 3번으로 고쳤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밑에 부분에서 여기 지금 차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차는 208번이고 금액이 3천이 아니고 3천 하고도 지금 채권 금액 20만 원까지 합쳐주셔야 된다는 거. 서로 위아래가 틀려요. 그렇게 하고 다시금 차변에 자, 매도 가능 증권 178번인가요? 자, 매도 가능 증권으로 가셔야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와서 보시면은 매도 가능 증권 해서 123번은 당좌 자산이고요. 지금 얘는 178번 투자 자산 쪽으로 넣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80만큼 넣어 주시겠고 대변 쪽에다가 103번 보통 예금 100만 원. 나머지 자, 253번 미지급금 해서 3,300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상단 이쪽은 세금 계산서하고 관련되는 부분 끊어주시는 거고 밑에 하단 쪽에서 요 차량 운반구 관련된 부분에 20만 원이 추가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4번 되겠습니다. 9월 15일 유상증자로 주식 10만 주를 한 주당 만원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 대금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이 되었어요. 주식 발행 관련 수수료 1,300만 원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을 했습니다. 관련 데이터를 조회해서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9월달 15일자에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대변 쪽에다가 자본금 쓰셔야 되겠죠. 액면 곱하기 발행 주식 수 5 하나 둘 셋 해서 곱해보니까요 5억이 나왔습니다. 자본금이. 그렇게 하고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예금 자, 이때는 10만 주를 자, 만원씩 그랬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자, 해서 계산해 보시니까요 금액이 상당해요. 자, 10억입니다. 10억. 자, 보통 예금이 10억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차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쓰시기 전에 요걸 이렇게 쓰시기 전에 뭐부터 확인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5억을 쓰시기 전에요. 일단 합계잔액산표를 가셔가지고 자본하고 관련해서 9월 15일자 쭉 오셔서 상계가 가능하니까요. 자본 쪽으로 오셔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3천만 원 있음을 확인을 일단은 했습니다. 여기 3천만 원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주식 할인 발행 초과금을 먼저 빼주셔야 돼요. 주식 발행이 아니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3천만 원을 먼저 빼서 없애주시고 그렇게 하고 수수료도 있었습니다. 수수료 1,300만 원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당좌 예금이 되겠죠. 1,300 또 빼주시고요. 그리고 차이 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죠.
발행 초과금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5억 4,300이니까요. 4억 5,700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본하고 상계가 가능한 부분들은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대변 쪽에 자본금 331번 자본금 500 더하기 그러고 나서 대변 쪽에 주식 할인 발행 자금 해서 3,000 그리고 대변 쪽에 102번 당좌예금 해서 1,300 또 대변 쪽에 주식 발행 초과금 해서 457 더하기 넣었어요. 그렇게 하고 차변 쪽에는 103번 보통 예금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주어진 요구사항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1번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시고요. 다음 자료에 의해서 2020년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과세표준 명세서는 생략할 것 그렇게 돼 있네요. 자, 오셔가지고 부가가치 탭에서 신고서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1기 확정이면요 4월 1일부터 6월달 30일이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매출 관련 자료를 보시면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은 이 부분이 되겠잖아요. 3억 이고요. 부가가치세는 별도 직수출입니다. 직수출은 영세 기타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습니다. 세금은 0%니까 없고요. 그 다음 당사 제품 현물 접대입니다. 현물 접대는 일단 시가로 계산하시는 거죠. 세금은 시가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쭉 오시면은 과세 기타가 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죠. 저런 것들은. 그래서 시가에다 200 넣으시고 세금은 20만 원. 일단 매출 자료는 끝났어요. 자, 매입세액 쪽으로 오셔서 세금 계산서 수치한 일반 매입액입니다. 이 자리가 되겠죠. 자, 공급가액 부분에 2억하고도 1,000만 원. 세금은 2,100만 원 됐고요. 그 다음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잘 보셔야 될 거가 1,500만 원 밑에 보시면 그 밖에죠. 요 자리 부분에다가 1,500 자, 이렇게 넣으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여기 지금 보셨을 때 아래쪽 여기다 넣으시면 이쪽으로 또 옮겨가요.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부분에다가 이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 지금 매입세액 불공제니까요. 이런 내용들은 일반 전표를 입력하셔야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셔서 세액 공제 받으시면 안 되는 거니까요. 여기 1,000만 원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여기도 세금도 100만 원 이렇게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타 자료 예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이 있었다. 쭉 보시면 예정신고 미환급분이 여기죠. 여기다가 200만큼 넣어주셔서 자, 이렇게 환급 받으시면 되겠다. 820 중에서 200 환급 받고요. 620만 원만 이번에 세금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 하시고요. 나가시면 되겠어요. 저장 해주셔서 종료 하시면은 1번이 끝났습니다. 다음 2번 각 채권들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이용하셔서 202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그랬다는 얘기는 대손세액 공제는 예정때가 아니라 언제만 확정 신고 시에만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채권 종류를 잘 보셔야 될 게 이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러움 이 부분은 해당이 되는 거지만은 단기 대여금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에는 과세되는 거래에는 첫 번째가 재화의 공급 있죠. 그리고 재화의 수입 있죠. 재화의 수입 그리고 용역의 공급 이 세 가지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거래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과정에서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러움은 등장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요 단기 대여금은 이거는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단기 대여금은 일단은 넣으시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손 사유를 한번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손 사유를 보시는데 외상매출금 지금 사망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그렇지만 부도가 발생했다 그래서 바로 해주는 게 아니고 몇 개월이 경과돼야 됩니까? 6개월이죠. 6개월. 그래서 요것도 입력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도 같은 경우에도 자, 발생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6개월이 경과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두 건 남았습니다. 외상매출금 한 건은 사망, 한 건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랬을 때 부속서류 중에서 대손세 공제신고서 들어와 주시겠고,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게 확정이니까요. 10월부터 12월 되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 자, 그렇게 하고 대손 변제는 나도 남에게 줘야 될 거 못 줬을 때는 변제 쪽이고요. 지금은 대손 발생 쪽에 넣어주시는 거고, 일단 날짜입니다. 10월 5일입니다. 2020년도 10월 5일. 자꾸 날짜를 조금 틀게 냈네요. 대손 금액은 세금 합쳐갖고 330만원 다 쓰시면은 알아서 110분의 10 계산해서요. 30만큼이 대손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거래처, 미래상사 해서 미래상사 넣어주시면 되겠고, 대손 사유는 사망입니다. 3번 되겠어요. 자, 다음 2020년도 11월 25일 되겠죠. 100만원. 자, 여기는 지금 부가가치세 포함해 갖고 100만원이네요. 그렇게 하고 거래처는 상생, F2번 눌러서 상생. 자, 넣어주시겠고, 소멸시효 완성 6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건만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된 금액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데요. 자, 신고서 작성만 하시면 되는데, 저장하시고, 자, 나와서 여기 지금 신고서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다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쓰셔갖고 보시면 요 자리에 대손세 가감란에 마이너스 처리가 돼가지고 다시 우리 회사 주머니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결산 정리 사항에 대해서 결산 정리 붕괴를 하거나 입력을 해서 결산을 완료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결산일 현재 우수금융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여기는 지금 1억이네요. 1억 원의 상환 기일이 2021년도 8월 10일 날로 도래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날짜는 2020년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여기 지금 대변에 있던 장기 차입금 있죠. 요 1억에 대해서 이제 유동성 장기 부채로 갈아타 주셔야 되겠죠. 유동성 장기 부채 해서 긴장을 조금 하셔야 된다. 이제 갚아야 될 날짜가 1년 이내 도래되었다 라는 것이 되겠어요. 각각의 거래처 우수금융 써주셔야 되겠고요. 일반전표 오셔가지고 12월 31일자에 오셔서 차변 쪽에다가 장기 차입금 해서 장기 차입금의 거래처 우수금융 금액은 1억 되겠다. 대변 쪽에는 유동성, 이것도 부채긴 부채인데 하나는 어떻게 보면 비유동부채고, 이쪽은 비유동부채고, 여기는 유동부채예요. 거래처는 같은 거래처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당사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결산일 현재의 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회사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2019년도 결산 시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외화장기 차입금에 대한 거래처 코드 입력은 생략하기로 한다라고 했어요. 자, 계정 과목을 보시면요, 외화 장기 차입금 5만 달러를 지금 차입을 해온 상태입니다. 발생은 19년도 7월 1일 날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 12월 31일 날 이미 여기 보시다시피 1,100원으로 정리가 다 끝난 상태이죠. 결산할 때.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은 1,050원. 오늘은 2020년도 12월 31일이고요. 1,050원으로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자, 그 얘기가 되겠어요. 50원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2월 31일자에 대변에 있던 외화 장기 차입금, 그쵸? 50원만큼 곱해 주신다. 자, 곱하기 지금 5만 달러이군요. 5만 달러 해서 곱해서 5, 25 해서 계산해 보시면은 25 하나 둘 셋 네 개 금액이 상당해요. 250만큼. 자, 앉은 자리에서 장기 차입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때 결산일 때는 6글자가 와야 되죠.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250만큼 써주시면 되겠고요. 굳이 거래처 코드 입력은 생략하라 그랬는데 굳이 생략하는 게 좋겠죠. 알려주지도 않았나 봐요. 자, 거래처가 없어요.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차변에 외화장기 차입금 금액은 250. 대변 쪽에다가 외화 환산 이익이 되겠죠. 외화 환산 이익
여기까지 넣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되겠습니다. 단기 법인세 총 부담세액은 1,000만원입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100만원 있고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적절한 결산 분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풀어볼 수가 있겠어요. 한 가지는 수동 방법, 하나는 자동 결산. 해서 수동 결산이냐 자동 결산이냐,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일단 첫 번째 방법 수동은요,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동 결산. 지금 법인세 등 해가지고 1,000만원하고 100만원 해서 법인세 등이니까요, 등자가 의미하는 거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1,100만원 해서 차변 쪽에 법인세 등. 그런 다음에 여기 예수금은 함정입니다. 그거는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예요. 넘의 세금이고, 지금 우리는 우리 회사 이 법인세와 관련된 세금 중에서 미리 선납세금 먼저 낸 세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 중간에 납액이 400 있고요. 이자 소득하고 관련된 원천징수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합쳐갖고 보시면요, 554만 원이 되겠어요. 쟤네들을 136번 선납세금이라고 그러죠. 미리 냈다 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덜 낸 거, 그걸 우리는 미지급이라고 그러죠. 미지급세금.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미지급세금 그래서 이렇게 12월 31일 날 입력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자, 요 내용에 대해서 결산 자료 입력으로 들어오셔서 자, 1월부터 12월 찍어주신 다음에 쭉 내려갖고 보시면요, 쭉 내려서 밑에 하단입니다. 자, 선납세금이 554만 원 잘 보이시죠? 5540 더하기 눌러주시겠고, 자, 나머지 미지급세금이 얼마이어야 1,100만 원이 되겠느냐,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자, 얼마가 될까요? 5460일까요? 5460. 자, 5460 맞네요. 그래서 요렇게 넣고 상단에 전표 추가를 하시면은 이런 분계를 해준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수동, 이건 자동입니다. 자동이 훨씬 쉬워요. 자, 그 다음입니다. 밑에 4번도 보시다시피 제품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장부상 제품이 3,000이고요. 현재 제품 시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순실현 가능가액이 2,500입니다. 그러면은 500만큼 떨어졌어요. 그럴 때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저가법으로 인해서, 저가법 사유로 인해서 금액이 떨어졌을 때는 수동으로 분계를 하실 수가 있겠죠. 수동 결산 분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대변 쪽에 직접 제품 이렇게 빼지는 않죠. 제품 이렇게 직접 빼지는 않아요. 대신에 제품의 평가 계정인 여기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하는 걸로 빼지요. 우리 대손충당금 빼는 것처럼 이렇게 외상매출금 직접 빼지 않고, 외상매출금 코드가 108이니까 바로 밑에 있던 109번 대손충당금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품 대신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해서 500만큼 써주시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차변에는 자, 뭐라고 하느냐, 이것도 재고자산, 이것도 손실 난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 손실 해가지고 500만원. 자, 이렇게 또 여기도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금액을 이쪽에다 500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자, 이렇게 수동으로 분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이게 수동 결산 방법이고, 그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 또 자동 결산 쪽으로 오셔가지고 요 제품 금액에다가, 기말 제품 금액에다가 얼마를 3,000만 원을 또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3,000만 원을 또 쓰셔야 되거든요. 되게 복잡해 보이시잖아요. 이게 지금 한 세트입니다. 이게 한 세트. 여기까지가 쭉 보시면은 요 자리가 되겠어요. 기말 제품 재고액, 여기다 3,000을 써주셔야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품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번 문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거 잘 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평가 손실 칸에다가 이제 수동했으니까 이제 이번엔 자동 한번 해볼게요. 자동 결산 두 번째. 이게 지금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오셔가지고 요 자리에다가 제품 평가 손실 자리에다가 아예 500을 씁니다. 500을 딱 써주시겠고,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 칸에다가 거기다가 3,000을 써주시는 방법, 이게 두 번째입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 전표 추가하면은 이런 분계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저당 결산. 세 번째 방법은 아예 그냥 기말 제품 재고액 칸에다가 얼마를 2,500을 쓰는 방법도 있어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제가 쓰고자 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다가 500, 이 자리에다가 3,000. 자, 이렇게 써가지고 자, 상단에 전표 추가. 자, 눌러주시면 가서 보시면요, 분계가 알아서 돼 있다는 거죠. 일반 전표. 가서 12월 31일 찍어주시면은 이런 식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500,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500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시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와가지고 12월 달 찍어서 맨 밑에 하단 쪽에 보시면 당기순이익 보이시죠? 2157. 자, 메모를 좀 할게요. 2157, 225, 295. 자, 이 금액은 자, 이건 안 하셔도 된다고 하지만은 좀 찝찝해요. 잉여금까지 오셔서 자,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2157, 225, 295 해서 아니오 눌러주시면은 방금 당기순이익에 있던 금액이 반영되고요. 그렇게 하고 전표 추가 눌러주심으로써 모든 마무리를 다 끝내주시면은 재무회계가 맞춰지는 거가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되겠습니다. 원천징수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자리를 이용해서 영업부 직원인 최온누리. 자, 일단 사원 등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되는 멘트는 영업부 직원이다. 자,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겠어요. 영업부 직원이었을 때는 육체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 과세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쭉 보시면 3월달 급여자를 입력하시고요.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까지 작성하시는 겁니다. 자, 해주셔야 될 게 세 가지가 되겠어요. 사원 등록하셔야 되겠고, 급여자를 입력하셔야 되겠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까지 작성을 하셔야 되겠고요. 특별히 사원 등록하실 때는 이렇게 국외근로수당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참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다. 자, 해서 사원 등록 쪽에 오셔가지고 4번이 100번이네요. 100번. 그렇게 하고 성명이 최온누리. 자, 주민등록번호 8002131234567. 자, 넣고요. 입사 2018년도 1월 1일 되겠어요. 내국인. 자, 그런 다음에 쭉 보시면 요 자리죠. 요 자리. 그래서 요 자리에 지금 밑에 보시면은 국외근로수당은 미국 폴로리다에 있는 지점으로 발령받아서 근무한다. 그렇게 하고 발생한 근로소득이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원양 어선을 탄다든가 여기 지금 300만 원짜리가 그런 거거든요. 해외 건설 노동자라든가 자, 이런 감리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일반 100만 원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단일 세율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서 넣는 것이겠고 일단 생산직 여부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나오셔가지고 급여자료 쪽으로 들어오셔서 상단에 수당공제부터 넣는 거죠. 수당공제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일단 기본급은 과세입니다. 맞습니다. 상여는 보이지 않아요. 부로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 직책수당도 부, 그리고 월차수당도 부가 되겠습니다. 자,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게 자, 아래쪽으로 오셔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지금 생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과세로 넣었고요. 자, 정기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있고요. 자, 여기서는 30만 원인데 밑에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가 되려면 본인 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별도의 경비를 받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주시면서 하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도 체크를 해야 되겠고 자, 그런 다음입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다. 식대는요, 회사는 매월 동일한 식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별도의 음식물을 받아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과세가 되는데 이것도 비과세가 되겠어요. 식대도 비과세. 여기 금액 넘어가는 거는 알아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과세로 돌리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국외근로수당은 비과세 체크해 주시겠고 이럴 땐 항상 F2번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국외 해서 100만 원짜리죠. 이 부분 자, 보시면은 100만 원짜리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됐어요. 나머지 빠진 부분들이 있나요? 자, 회사는 해당 근로자, 주주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월 임대료하고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잡으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잡지 마시겠고요. 그 다음 국민건강고용 등급표 적용하지 않고 상기 자료를 사용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자동 계산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100%. 자, 원천 공세율은 10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꼼꼼히 넣었나 모르겠어요. 자, 하셔서 확인하시겠고, 3월달. 자, 급여는 3월 31일 날 지급합니다. 3월달 31일 해서요. 기본급 자 500, 식대 15만. 저 밑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만원은 비과세, 5만원 과세로 갔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30만원, 자 20만원은 비과세, 자 10만원은 과세, 초과근무수당 30만큼 갔고요. 그 다음에 자 국외근로 100만원 넣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국민연금 22만 5천원, 건강보험 17만 5천원, 장기 17,930원 해서 고용보험료 요 요율이 틀리면은 그때는 뭔가 앞에 계산이 틀린 거니까 참고 잘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자 나가주셔야 되겠어요. 종료 해주신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보고하러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오셔서 날짜는요 3월달 지급도 3월달 해서 가보시면은 이렇게 소득세 부분만, 소득세 여기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국세를 보고하는 서류예요. 그래서 소득세만 넣고 지방소득세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되겠습니다. 운정산업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10월 1일 퇴사한 직원 1명에 퇴직금을 산정해 보니까 2,500만 원이 나왔어요. 이미 불입된 퇴직연금액이 1,900만 원이고요. 이번에 추가로 600만 원 부입을 해서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에만 반영을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가 여기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해서 들어가셔가지고 날짜는요 10월 1일 날짜에 퇴사해갖고 10월 15일 날짜 14일 이전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달 해서 여기도 10월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이죠. 여기서 잘 찾으셔야 될 게 퇴직소득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22번입니다. 21번 아니에요. 자, 우리는 항상 22번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연금계좌는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거고 우리는 22번. 자, 들어오셔가지고 요 자리에다가 넣을 겁니다. 요 자리에다가 인원은 1명이죠. 1명. 그렇게 하고 총 지급액은 여기다 2,500을 넣어주시면 되는 건데, 세금은요 우리는 여기를 연금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 받으시는 근로자분이 퇴사하신 분이 이걸 다른 회사에 가서도 계속해서 불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일시금으로 받으실 때 혹은 연금 소득으로 받으실 때 그때 세금 내시는 거기 때문에 이 소득세 부분은 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비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소득 요 부분에다가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문제의 배점도 3점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